미엘린이라는 말 아세요? 혹시 미엘린? 미엘린에서 들어보시거나 정확히 알고 계신 분 개념을. 또 하나는 뭐냐면 메타인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메타인지. 세 번째, 그릿에 대해서 알아세요? 그릿. 이 세 가지를 모르고 자녀 교육을 시키면 자녀가 또라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엘린은 뭐가 미엘린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애들 4학년 시험에 보면 여기 초등학교 어머니들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와요. 학교 그 교과서에. 돼지와 닭을 합쳐서 약 80마리고 돼지와 닭. 돼지와 다리의 숫자를 쳤더니 250 몇 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가 이 문제를 풀 때 10분 이상 끙끙 겁니다. 원래 20분 정도 끙끙 대야지 정답이 나와요. 그럼 엄마는 어떤 짓 하냐? 야, 그것도 몰라? 왜? 엄마는 헤매는 시간을 안 줘요, 절대로. 야, 돼지를 X로 놔. 이제 닭을 Y로 놓고. 그럼 X 플러스 Y는 80마리니까 X 플러스 Y는 80. 돼지는 다리가 몇 개니? 4개잖아. 4X 플러스 2Y는 250 몇 개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엄마가 의기양양하게 말하죠. 야,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또라이 짓 한 거죠. XY 미지수는 중1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연립방정식은 중2 때 나옵니다. 엄마들이 학원에 가서 선행시키는 이유가 위에 단계로 밑에 거 가르치면 금방 풀려요. 이게 애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면 이 시험 문제를 왜 냈냐면 돼지의 다리가 4개지 50마리면 200개네. 그래서 숫자를 계속 맞추는 거예요. 숫자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그럼 뭐가 나오냐? 머릿속에서 미엘린이 나와요. 애가 헤매야지만 미엘린이 나와요. 잘 봅시다. 우리가 스마트폰 나오면서 휴대폰 나오면서 번호 20개 이상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내비게이션 나오면서 한 번 갔는데 못 찾아가요. 내비게이션 망가지면. 왜? 내가 헤매지 않았으니까. 헤맨 사람만이 길을 제대로 알아요. 그럼 애가 헤매면서 그 미엘린이라는 신경 축색 돌기에 쌓여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요. 그게 미엘린이에요. 이 미엘린이 뇌 속에서 많이 있어야지만 사고력이 생기고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는데 엄마는 미엘린이 만드는 걸 방해했어. 거꾸로. 애가 힘들면 엄마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학원 가서 뭐라고 해요? 왜 진도가 안 나가냐고 그래. 진도가 안 나가냐고. 그럼 진도 빼면 어떡하죠? 답지 보고 가르쳐야죠.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 끼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도를 빨리 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애가 미엘린이 안 나오게끔 만들었어, 애를.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왜 애가 공부 못했는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이게 미엘린입니다. 메타인지 얘기할게요. 책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 알아, 엄마들이. 그래서 어디 보내? 논술학원 보냅니다. 근데 논술학원에서 논술학원에서 좀 두꺼운 책을 학원 와서 읽게 못합니다. 읽고 오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어려운 책을 읽게 만드는 게 더 어려워요. 애들 알잖아요. 10분 안 됐다가 어디 가죠? 물 마시러 가잖아요. 30분 있다가 화장실 가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리고 엄마가 논술학원 보내고 토요일 날 많이 보내죠. 평일 날은 영수학원으로 돌려요. 그럼 얘는 책을 못 읽었어. 근데 엄마가 또 검사를 해요. 너 책 다 읽었어, 안 읽었어? 근데 잘 보세요. 애가 바보가 아닙니다. 애가 목차만 봐요. 또는 어떻게 했냐? 앞뒤만 보든지 인터넷 뒤져. 대충 알아. 그럼 엄마가 제대로 안 읽었어, 그 책을 끝까지. 그러니까 엄마도 안 읽었어. 내용만 알아, 대충. 그걸 물어보죠. 너 이게 무슨 내용이야? 그럼 애가 얘기해줘. 그럼 만든 것 같아. 자기가 정확히 질문을 못해. 왜? 나도 안 읽었으니까. 그러고서 뭐냐면 읽은 것 같아. 그럼 가. 그럼 학원은 어떤 짓 하냐? 돈 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책에 대한 요약 정리를 먼저 해놨어. 그걸 빈칸만 빵빵빵 뚫었어. 질문지를 누가 만들어? 질문지를 학원에서 만들어놔. 여기 보시면 애가 질문지를 만들게 돼요. 지가 질문 만드는 게 더 힘들어. 그 책 보고 이 질문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독서라는 거는 깊은 독서를 시켜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달음이.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을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삶에 적용시켜야 돼. 엄마들이 뭐랬냐? 우리 애는 책을 많이 봤어요. 뭐 책을 많이 읽으면 뭐해? 인생에 적용시킨 적이 없는데. 그리고 적용시키고 그걸 체화시켜야 돼, 몸에. 그럼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읽은 거야. 그리고 그 질문도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럼 어떻게 하냐? 선생님이 답을 알려줘.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왜 무서우냐?
공부의 요체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얘는 한번 들어봤어. 그럼 애들은 한번 들었으면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안다고 그래요. 안다는 착각을 가져요. 실제로 몰라, 얘가. 엄마가 가르칠 때 얘 안다고 그러죠. 왜? 모른다고 엄마가 또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안다고 그러고서 시험 가서 떡치고 오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모의고사 보면 엄마가 더 잘 봐. 왜? 엄마가 가르쳐가지고. 가르치면 배우는 사람보다 3배 늘거든.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메타인지는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아버지가 휴가철에 와이프하고 이제 애 딱 둘 태우고 이제 딱 가고 있는데 차가 고장났어. 그럼 길가에 딱 세워. 그리고 이제 본닛을 일단 열어. 앞에 열어. 그러고서 이렇게 좀 해보다가 안 돼. 그럼 닫아.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차를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데 이제 차 본닛만 열어본 거야. 그리고 손을 못 쓰니까 어떻게 해요? 문 닫고 이제 부르죠. 저기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애들이 엄마 나 이거 실수야. 실수라고 말하는 순간 애하고 엄마는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애 인생은 떨어져요. 실수가 아닙니다. 왜 실수가 아니냐면 얘가 그래요. 엄마 내가 시험 시간에 못 풀었는데 시험 끝나고 풀었어. 못 푼 겁니다. 왠지 아세요? 시험은 뭐죠?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 보는 게 시험이에요. 그죠? 그죠? 그럼 얘가 쉬운 문제 풀고 그 어려운 문제 갖고 10분간 낑낑매서 2분 내에 풀어야 될 문제를 10분을 투자해서 벌써 시험 시간에 투자하고 이제 쉬는 시간에 몇 분 더 투자했어. 그래서 15분 만에 푼 거야. 못 풉니다. 이거 한 달 뒤에 못 풉니다. 이해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메타인지라는 거는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별하고 정확하게 내가 뭘 모르는지 어디다 피드백을 쳐야 될지 그걸 아는 게 메타인지입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를 아는 애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메타인지가 있는지 없는지 자식한테 어떻게 하냐. 중학생인 경우 파악하기 되게 쉬워요. 시험 딱 끝났나? 너 몇 점 맞았어? 그럼 애들이 뭐 90점 맞았다고 그래. 시험 잘 봤다고 그래. 근데 성적표 나오면 70점 맞았어. 이게 메타인지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너 왜 거짓말 시켰어를 쪼으면 안 되고 뭘 쪼아야 되냐? 얘가 우리 애가 메타인지가 없는 애구나. 어떻게 하면 메타인지를 키워줄 것인가? 그 연구를 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공부는 3가지가 있습니다. 엄마들이 말하는 공부는 학업 성취도고요. 이거 학업 성취도는 인생에 중요하지 않아요. 2번째 공부, 3번째 공부가 중요합니다. 2번째 공부는 뭐냐면 맥락을 알아차리는 게 공부입니다. 그러면 우리 둘째 아들처럼 분위기 파악을 못해. 아빠 생일날 밥 먹는데 이런 애는 공부를 못하는 애입니다. 맥락을 파악 못하는 애니까. 마지막으로 이치를 깨닫는 게 공부입니다. 2번째, 3번째 공부가 진짜 공부입니다. 2번째, 3번째 공부는 현대사회가 되면서 더 필요해요. 왜? 세상은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걸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엄마가 학업 성취도만 따진 애는 2번째, 3번째 공부를 오히려 못합니다. 공부는 좀 하는데 눈치 없는 애들 있죠? 그런 애가 2번째 공부가 안 되는 애입니다. 어쨌든 이게 바로 메타인지예요. 근데 부모가 메타인지를 몰라. 예를 들어 수학 문제집을 하나 써서 엄마가 그럼 그거 스캔해야 됩니다. 왜 스캔해야 되냐? 틀린 문제 한 달 뒤 또는 2달 뒤, 6개월 뒤 풀어야죠. 그럼 또 문제집 살 수 없으니까 스캔해서 틀린 문제만 또 그림판에 불러가지고 만들어야죠. 메타인지를 이해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틀린 문제 또 틀리니까. 엄마들이 수학 공부를 어떻게 시키냐? 유형 공부를 시키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개념에서 유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공부시켜야 돼요. 개념에서 유형이. 이런 것들이 다 메타인지에 들어갑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릿. 그래서 설명할게요. 그릿은 뭐냐? 미국 웨스트포인트에서 그 다음에 또 KIPP라는 학교가 있어요. 미국에. Knowledge is Power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KIPP라는 건 뭐냐면 예일 대학생 졸업생들이 브롱크스에 진짜 못 사는 빈민가 가서 학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좋은 고등학교, 우리나라처럼 특목고죠. 좋은 고등학교와 좋은 대학을 들어가요. 근데 5년 뒤를 조사해 보니까 걔네들이 사회에 나선 존재감이 없어요. 또 공부를 그렇게 시켰는데, 공부를 잘했는데. 그리고 웨스트포인트에 붙은 애들은 다 똑똑한 애들.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죠, 일종의. 그럼 지옥에 7주간 훈련이 있어요.
고3 애들을 데리고 와서 입학하기 전까지 지옥 훈련을 7주간 시켜요. 근데 거기서 많이 탈락합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애가 오히려 더 많이 탈락해.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애가 탈락하고 어떤 애가 탈락하지 않는가. 그리고 KPP 학교에서도 어떤 것이 얘의 성공을 보장해 주느냐. 학업 성취도가 아니라 성격 강점을 가진 애가 성공합니다. 성격 강점은 뭐냐면 실패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냐. 잘 보세요. 제가 이종면허를 갖고 있어요. 이종면허를 갖고 있는데 일종 면허를 따야 되는데 경력자니까 그 코스가 아니라 그 주행만 시험 보면 된대요. 그래서 우리 저 보조교사 하나 애가 대학생인데 아우 원장님 그거 금방 따요. 그냥 가서 하시면 돼요. 그 정말 그냥 갔어요. 갔더니 58점으로 탈락됐어요. 그냥 운주행하다가 얌마 떨어졌어 그랬더니 솔직히 말하면 제 친구 아버님이 트럭 있어서 2시간을 빌려가지고 저 연습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화가 꼭지가 돈 거죠.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냥 대충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 과정을 설명 안 하고. 그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트럭을 빌릴 데가 없는 거야. 그 운전학원 전화했더니 40만 원 달래. 한 사람이 같이 타야 된대. 그래서 원래 따면 얼마 들어요? 45만 원이래. 빌리는 시간이나 거기서 붙는 시간 똑같아. 그래서 뭘 했냐면 그 전날 제가 유튜브 가니까 일종 면허 시동관행법부터 다 나와 있더라고요. 동영상이. 그래서 그거를 하고서 차를 몰고 어딜 갔냐면 그 코스가 4개예요. 용인 면허 시험장이. A, B, C, D 목에 걸릴지 몰라. 그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를 오토 드라이버, 일종은 저기입니다. 그 클러치 밟고 하는 거예요. 트럭 갖고 해야 돼요. 제 차 갖고 A 코스, B 코스를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뭐냐? 한번 코스 돌고 나서 시뮬레이션 내 머릿속으로. 심상훈련을 했어요. 철저하게. 그리고 피드백을 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멈추고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해서 그 시뮬레이션을 1시간 이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기 전에도 1시간 동안을 코스도 받고 시뮬레이션 했어요. 그랬더니 거의 퍼펙트하게 붙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축하합니다 나오잖아요. 합격했다고. 근데 그 담당자가 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사업하면서 많이 엎어먹거든요. 교육사 말고 딴 사업할 때. 제가 느낀 거죠. 인생은 피드백이다. 실패했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피드백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애가 중간고사 끝나고 시험 못 보면 어떤 짓 하죠,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겁니다. 학원이나 과외를 바꿔요. 원인 분석을 안 하고. 또 못 보죠. 왜? 우리 애는 안 바뀌었으니까.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릿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한 그 피드백이에요. 실패인가 주객인 게 아니라 실패했을 때 어떤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애냐. 이 3가지가 공부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공감 능력 들어가면 대박이고요. 요 3가지를 이해 못하면 절대 쉽게 대학을 못 보냅니다. 애들을 교육시킬 때. 그러니까 내가 과연 메타인지 미엘린, 그릿을 키워주고 있는가. 이게 기본입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제가 이제 급히 쭉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이제 원래는 90분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간이 거의 웬만큼 된 것 같은데 2가지 주제를 제가 말씀드려서 하나는 미래 사회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그 공부시킬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뒤에 나오는 맙소사 아직도 대학이라니 하고 공부 중독이라는 책을 꼭 사보시고요. 저는 이제 공부 철칙이라는 책을 줬는데 이 미엘린하고 메타인지 그릿에 대한 거는 신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인생 철칙이라고 아까 말씀 앞부분 강의 내용도 책이 나오고요. 뒷부분에 대한 강의한 것도 별도의 책으로 또 나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